안녕하세요. 제조랑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독립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다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마지막 부분은 고종이 러시아 공산관으로 넘어가게 됐던 아관 파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워볼 것들은 아관 파천 이후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산관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의 많은 이권이 날아갔습니다. 러시아 옵니다. 야, 너네 그 강에 있는 나무 좋더라? 울릉도 좋던데? 나무 줄래? 고종, 오케이. 자, 저령도 줄래? 오케이. 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근데 이걸 더 떠가지고 미국이랑 일본, 프랑스도 이권을 요구합니다. 왜? 바로 그들이 조약에 있던 최애국 대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걸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금광, 일본은 철도, 프랑스는 광산 등을 토대로 해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압록강이랑 두만강, 울릉도는 러시아가 삼림을 체벌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철도들은 일본, 그리고 금광들은 미국이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미국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다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와, 이건 노다지인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배경이 바로 지금이에요. 미국이 금광을 채굴을 할 때 조선인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금을 만지려고 하니까 no touch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no touch, 노다지로 변경되면서 이제 뭔가 많고 귀한 것들이 이제 노다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역사가 담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서재필,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성의 인물인 서재필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서재필이 들어와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바로 독립신문은 한글판이 있고 영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중요한 사건을 전달하고 또 개화를 강조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들을 담아두었죠. 그리고 이어서 개화파 관료와 인사를 함께 모아가지고 새로운 단체인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급진개화파 쪽과 연결을 하게 되고 그 1대 위원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 이완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웁니다. 영은문을 부숴버리죠. 자, 영은문이 뭐냐면은 영은문은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에요. 독립문은 청나라와 일본, 유럽, 러시아로부터 독립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이 바로 영은문. 근데 이걸 헐고 지은 문이 바로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토론회와 강연회를 자주 개최합니다. 왜냐?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민권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주 개최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1년 만에 고종이 다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래서 환궁한 다음에 연호를 광문하고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구단,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환궁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환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강들은 고종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Nope.
왜냐? 엄청 쬐까만 나라인데 네가 왜 황제야? 나 인정 안 할 건데? 라고 했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황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가 청나라와 맺었던 한청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4대 국가가 아니라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가 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게 되면 1898년 11월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이건 민중들과 함께했던 민중집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던 주장들은 자강개혁,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의 이권을 규탄했습니다. 꺼져! 러시아 꺼져! 라고 하면서 부산 저령도의 조차를 요구를 철폐시켰고요. 두 번째로 한러은행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기 전에 이 저령도가 어디냐? 바로 부산 아래에 있는 하나의 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얻어야 러시아가 원했던 얼지 않는 항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러시아가. 그 다음 두 번째, 의회의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고종은 만민운동회에 호응을 해서 박정희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내각을 구성합니다. 왜냐? 서재필은 너무 급진적이야. 반면에 박정희는 온건적으로 개혁하기 때문에 박정희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들이 했던 공동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관민공동회가 있습니다. 관민공동회가 뭐냐? 바로 정부 관료와 민중들이 함께 했다고 해서 관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헌의 6조를 채택합니다. 이걸 보니까 첫 번째는 전제황권을 경고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거 황제권 강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2, 3, 4, 5, 6번이 다 황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추원, 그러니까 당시에 민간의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을 높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헌법에 기반해서 왕이 정치를 하는 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역사 최초로 의회 기능을 갖춘 설치에 합의를 한 게 된 것이죠. 여기는 총 의원이 50명인데 25명은 황제가 임명하는 것이고 25명은 독립협회에서 스스로 민간적으로 꾸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협회가 쭉 순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등장해요. 개화와 보수의 싸움입니다. 개화 쪽이었던 독립협회는 민권을 확대하고 의회를 설립해가지고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를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라고 했지만 보수 쪽이었던 황국협회는 지금 외국이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야야지 외국에 맞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둘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수파이들이 독립협회를 망가뜨리려고 두 가지 짓거리를 합니다. 첫 번째, 고종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황제협회야. 독립협회 애들이 공화제 한다는데요? 박정희가 대통령하고 윤치호가 부통령한다는데 어쩔까요? 어찌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그 다음 두 번째, 이 얘네들이 황국협회를 조직해가지고 보고상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협회를 공격시킵니다. 그래서 이에 싸우니까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을 명령하고 바로 이어서 1899년에 황제권을 중심으로 했던 대한국 국제화, 또 황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던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대한국 국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본 신참,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라는 이념 아래에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법 만드는 입법권, 재판하는 사법권, 행정권, 외교권, 군통수권 다 황제가 지는 것이죠.
봐봐요. 1조 보니까, 일단, 자주 정립국이다. 좋아, 좋아. 두 번째는, 만세불 전제정치, 황제 중심이죠. 세 번째, 군권 내가 가져. 또 법률 내가 만들어. 그걸 누가 집행해? 내가 집행해. 다 내 거, 다 내 거.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건 자강,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군사체제를 개편시킵니다. 두 번째, 국내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회사와 공장을 만들고, 세 번째,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설립, 네 번째, 실업학교와 기술학교 설립, 다섯 번째, 양전사업. 이게 뭐라 했죠? 그러하죠. 이거는 토지를 다 조사하는 것이죠. 이걸 조사한 다음에 발급하는 게 바로 직계입니다, 직계. 굉장히 중요해요, 직계. 이게 뭐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거죠. 소유권. 이게 바로 직계인데요. 이걸 잠깐 읽어볼게요. 일단 강원도 평해군 금북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땅이 있는 행정구역. 그래서 이게 소지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또 이 시기는 뭐 광무 7년. 그러니까 광무가 있던 7년이고, 그리고 이름 나와 있고, 소유지 나와 있고, 혼자 아까 이걸 했던 직계 아문 총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주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직계입니다, 직계. 그래서 이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보니까, 성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했다. 그러죠. 이 개혁에는 일본도 없고 청나도 없잖아요. 두 번째, 국방,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짧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다 황실과 지주층의 권익을 위한 개혁들이어서 민권 보장에는 소홀했다. 두 번째는 관료들의 부패와 돈의 부족으로 이 개혁들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울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바이 바이.